이번 시간에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 5가지를 했어요. 불공정외교,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이 5가지 중에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게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부라는 건 누구를 말하느냐? 제3자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도하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주었을 때 이게 서로 대가가 없다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생산 과정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 과정에도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제가 이제 정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서 집에다가 꽃밭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꽃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적 편익입니다. 그런데 그 만든 꽃밭이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옆집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 옆집을 외부 편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하고 외부를 합친 것을 사회적 편익 그럽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해 갖고 외부 편익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지는 상태. 이걸 정의 외부 효과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증가시킨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고 아까 꽃밭 같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제 옆에 학교가 생겼다. 또 정원이 생겼다. 또는 전철역이 생겼다. 그러면은 주변에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외부 편익인데 집값이 올라갈 때 의도하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의 외부 효과. 그러면 부는 뭐냐? 내가 내는 비용을 사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적 비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외부 비용이라고 해요. 제가 자가용을 예를 듭니다.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내가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사적 비용이에요. 그런데 자가용 타고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의도하지 않게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배기가스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외부 비용이라고 해요. 여기서 외부 비용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하고 외부를 합친 것이 사회적 비용인데 결과적으로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시험 문제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편익이 증가된다? 사회적 편익이 증가된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대가 없이 생산 과정에 소비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 외부 효과인데 근데 이 외부 효과는 2개가 있다는 거죠. 정이 있고 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인데 이걸 시험 문제에 아까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병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부등호 관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이 밑에 있는 부등호를 어떻게 기억하는 거니? 사적 비용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사적 비용은 내 돈으로 이렇게요. 사적 비용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 내서 내 돈으로 사회적 편이 그럼 뭐냐면은 남에게 이득 이렇게 하자고요. 사회적 편익은
남에게 이득을 줬다.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누가 돈 내서 꽃밭을 만들었는데 내가 돈 내서 큰 쪽만 기억을 합니다. 내가 돈 내서 남에게 이득을 주었다. 사회적 편익이 커졌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기억을 하고 부는 반대로 봅니다. 사회적 비용은요. 남의 돈으로 이렇게요. 사회적 비용은 뭐라고 한다? 남의 돈으로. 여기서 남의 돈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남의 돈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말이에요. 남의 돈으로. 그 다음에 사적 편익 그러면 내가 이득 이렇게. 내가 이득. 다시요. 부의 외부 효과는 누구 돈으로? 남의 돈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득을 하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시 정은요. 누구 돈으로? 내가 돈 내서 남에게 이득 주는 것. 아까 꽃밭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누구 돈으로? 남의 돈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득이다. 결론적으로 정일 때는 사회적 편익이 증가된다. 부일 때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생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정은 누구 돈 갖고 아까 쓴다고 그랬어요. 내 돈 갖고 쓴다고 하자고 그랬죠. 사적 비용은 내 돈인데 내 돈은 아낀다 연상해서 과소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의 외부 효과는 누구 돈 갖고 쓴다고 그랬어요. 남의 돈 갖고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남의 돈은 어떻습니까? 아낍니까? 막 쓰는 겁니까? 막 쓰는 거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다 이렇게요. 제가 부를 이야기할 때 사우나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우나 가서 물을 내렸을 때 물을 아끼는 겁니까? 막 쓰는 겁니까? 막 쓰잖아요. 그 물값을 누가 냅니까? 사우나 주인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내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은 필요 이상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과대 생산이다. 정일 때는 내 돈이니까 아낀다 해서 과소고 부일 때는 남의 돈이니까 막 쓴다 해서 과대입니다. 자, 그런데 과소 과대는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아까 뭐냐면 우리 시장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까 낭비가 없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정일 때는 과소니까 부족하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정일 때는 정부가 부족해서 보조금 더 잘하라고 보조금 주고 부일 때는 너무 많으니까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정부가 어떻게 나타난다? 보조금을 주고 부의 외부 효과는 정부가 어떻게 한다?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정일 때는 아까 주변에 전철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요의 증가가 생기죠. 정의 외부 효과는 수요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부는요 정부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은 못 피게 하니까 자가용 같은 것도 규제를 합니다. 담배도 부에 의무역한데 못 피게 규제를 하면은 공급의 감소입니다. 부는 규제로 인해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고요. 정은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아까 전철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 같은 것은 우리 동네로 오게 한다라는 걸 핀피라고 합니다. 핀피. 프리즈입니다. 제발 좀 우리 동네로 와라 이런 뜻이요. 그래서 정일 때는 핀피, 부일 때는 나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우리 동네 못 오게 하는 걸 님비라고 합니다. not, 제발 좀 오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현상이고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정일 때는 내 돈 갖고 남한테 이득을 주는 거니까 이걸 사회적 편익이 크고 그 다음에 내 돈은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 그래서 내 돈 갖고 쓰니까 과소고 정부는 보조금을 주고 결과는 수요에 증가하면서 핀피 현상이 생기고 부는 남의 돈으로 남의 돈은 사회적 비용이고 내가 이득은 사적 편익이어서 그래서 내 돈 갖고 쓰니까 남의 돈을 갖고 쓰니까 막 쓴다 해서 과대니까 정부는 규제는
공급의 감소고 나쁜 영향은 못하게 님비 현상과 관련이 있다.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외부 효과가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정일 때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부일 때는 정부가 규제로 하게 되는데 이 외부 효과 문제를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코즈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코즈는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옆에 말하자면 공장이 들어선다고 할 때 그거는 못하게 정부가 허가를 못하게 안 내주는 건 규제지만은 허가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하고 그 다음에 공장 사장님하고 협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코즈 정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 문제를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협상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장 쪽에서는 적게 보조를 하려고 할 거고 아파트 쪽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서 코즈 정리라는 단어도 알아두시. 코즈는 사람 이름입니다. 해서 외부 효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